예,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참 강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대형주들도 좀 오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언택트야 너무나 네. 잘 아시겠고요. 다시 컨택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해요. 아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 컨택 종목들이 그 제조업체 대장주들이니까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좀 포트 구성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업종이나 종목 얘기만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온 이유가 네. 저도 이제 고객분들 뭐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3월하고 4월까지는 3월 급락장 이후로 4월까지는 사실 뭐 아무거나 사도 됐어요. 웬만하면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 도대체 이제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다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안 좋은 기업들 사자니 이것들은 뭐 확신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대한 선정이 너무 어렵다고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2,000까지 왔는데 여기서 2,000 왔으니까 팔자 이게 아니라 2,000을 넘어서 2,100도 갈 수가 있고 1,900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40조가 넘었는데 증시가 물론 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2007년도에 그 정말 엄청난 그 2,000포인트 돌파하는 그때 예전에 강세장 이후로 지금 이렇게 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 저거 몇 달째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음에도 예탁금은 40조 원 상회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빠지면 사겠다는 돈이거든요. 예탁금은 주식을 산 돈이 아니라 네. 그냥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수 빠지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빠져도 밑에서 받아줄 지금 주체가 굉장하다는 얘기고 뭐 오르면 또 이분들이 또 추격 매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버스틱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예전처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풍부한 유동성이 밑에서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지수를 보지 마시고 뭘 사야 될지 요거 보시고 언택트 컨택트 계속 뭐 시속 게임 하잖아요. 오늘은 언택트 어제는 뭐 컨택트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언택트 내에서도 사야 될 게 있고요. 팔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컨택트 내에서도 사야 될 게 있고 팔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내에서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진단이나 백신주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뭐 모데나 때문에 뭐 백신 성공 한 해 만에 또 어제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백신 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 진단주도 오늘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진단 백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모데나가 성공하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그 제약업체들한테 악재죠, 사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백신 나와버리면 지금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불확실하니까 그쪽에 베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코스피 전 수출 대형주들 사실 뭐 잃을 건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중요합니다. 중기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하반기에 뭐가 좋아질지 이거를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야 뭐 카카오, 네이버, 이커머스 이거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계속 좋습니다. 내년까지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음식료도 이번에 실적 보니까 이게 코로나19 끝난다고 해서 이게 뭐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가공식품 안 먹고 나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소비 않아요. 성향이 확 또 바뀌진 않죠. 예, 그래서 한 번 적응을 하면 사람이라는 네, 게 계속 그렇게 가게 돼요. 예전에 그 2003년도에 그때 사스 터졌을 때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한 게 사스 끝났는데도 계속 달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트렌드가 잡히면 그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음식료도 좋을 것 같고 또 화장품도 결국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 한번 올 것 같아요. 그 중국 소비주 쪽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좀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저는 IT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움직이지만 IT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삼성전자도 괜찮고요. 저는 세 가지거든요. 제가 저번에 폴더블 펀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폴더블폰, 2차 전지 이 세 개 중에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 그 종목 중에 한두 개는 그쪽 스타일로 들어가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약간 컨택트 형성 종목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반도체도 어차피 지금 뭐 내년도에 좋아지는 거는 뭐 명확 가나인 사실이고 그다음 폴더블폰은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달 되면 나오는데 삼성이 전략적으로 이쪽 밀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화웨이 제재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스마트폰 섹터도. 그 상황에서 삼성은 정말 이건 좋은 찬스거든요. 그리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결국엔 앞서 나가려면 폴더블 폰 쪽으로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좀 좋다고 봅니다. 또 아이폰 저가형 모델이 나왔다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쪽에서 중저가도 좋겠지만 삼성이 지금 결국 승부를 걸 건 저는 폴더블 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 뭐 삼성과 현대차가 뭐 손 잡았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결국엔 뭐 2차 전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셔도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IT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네. 주가들이 부담도 없습니다. 언택트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트 구성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 위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와 중기를 나눠서 업종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참 얘기를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제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반사이익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최대 고객사를 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참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 나오는 이거 발표, 그러니까 그 주말에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반도체주 다 급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장비주나 이런 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오늘 지금 움직이거든요. 오늘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어제 이거 원고는 제가 어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당장 간다보다도 좀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카드를 좀 던져보는 거고 네. 왜 수혜냐면 사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뭐 전문가들 얘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악재다, 네. 어떤 사람은 호재다 그러는데 주가가 제일 그걸 맞춥니다. 그러니까 첫날 삼성전자는 올라가 버렸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날 TSMC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 대만의 경쟁사. 한마디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TSMC가 화웨이 비메모리 반도체 물량 거의 다 지금 수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없어요. 거의 전무하고 메모리도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화웨이랑 원래 거래를 안 했는데 TSMC 외에 파운드리에서 제대로 제품 만드는 회사는 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물론 중국의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가형밖에 못 만드는데 결국에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도 물론 화웨이랑 거래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화웨이 입장, 중국 입장에서도 삼성과도 거래선을 터긴 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을 안 잡고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저울질을 하겠지만 삼성이 지금 처한 지금 상황에서 TSMC를 못 쫓아가고 있는데 TSMC가 화웨이랑 거래가 끊기면 뭔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외국인들이 그날 제가 딱 보니까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사더라고요. 사고 TSMC는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은 TSMC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이게 좀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네. 가까운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한국 쪽에 이런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또 세계적인 경쟁력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왜 올라가냐면 중국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사실 대만 쪽하고도 예전부터 이렇게 좀 그 장비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중화권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쪽에서 이런 설비들이 들어갔을 때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거기다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오스틴 공장 있죠. 네. 그거 증설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도 약간 형식적이라고는 하는데 발표를 했고 삼성도 어쨌든 뭐 미국 입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모멘텀이 없었던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주한테 저는 정말 좋은 좀 뭔가 계기가 생겼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확실한 건 주가가 증명하고 있다. 분명히 이건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이게 구설일 순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눈치도 봐야 돼서 중국이랑 얼마나 네. 이렇게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양쪽을 다 잡을 수도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주가라는 게 사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다 소설도 좀 써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 이겁니다.
내가 확인하고 나는 나중에 차라리 9월 달에 화해 그 제재 시행되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사야지. 그럼 이미 다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예. 마시고 미리 좀 저는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좀 추려주세요. 예, 사실 좀 오늘 좀 안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네. 반도체가 오늘 갑자기 올라가는 네. 바람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골라봤는데 두 개인데요. 월덱스하고 테스나란 기업인데 네. 월덱스는 이게 좀 삼성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다양한 실리콘 파츠라고 있어요. 이 부품인데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고객사가 무려 250개나 돼요. 이 중에 뭐 TSMC도 있고 인텔도 있고요. 굉장히 다변화되는데 TSMC가 이번에 미국에 증설하잖아요. 네. 그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다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축돼 있는데 무엇보다 주가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도 장기간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PER이 지금 6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전 싸다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와 밸류를 봤을 때 여전히 매력이 있으니까 월덱스도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약간 좀 부진한데 네. 5일선까지 좀 이렇게 장중에 한 번씩 눌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번 좀 잡아서 반도체 없는 분들 편입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테스나는 오늘 좀 올라가서 아쉽지만 어제까지 좀 잘 눌러주고 있었는데 테스나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그 일단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그 후공정 테스트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하고 나서 나중에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주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CIS라고 소니가 제일 잘하는 게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카메라에 네. 들어가는 거 그걸 하는데 삼성도 지금 기술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쪽에 투자 엄청 하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이미지 센서가 수요가 제일 좋아요. 코로나19에도 타격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사가 뭐 여러 개 있어요. 네페스도 있고 뭐 몇몇 회사도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테스나만 가장 잘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CIS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테스나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주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덱스와 테스나 이렇게 소개를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유망주 발굴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그 필옵틱스라는 종목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저는 계속 좀 IT 쪽으로 비중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네. 이 회사 하나만 사시면 사실 2차 전지랑 폴더블 같이 사는 거예요. 그쪽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2차 전지 조립 장비하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커팅 장비라고 있는데 글래스를 깎는 장비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삼성 SDI랑 좀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납품을 했었고 삼성 SDI가 요즘에 갑자기 좀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현대차랑 이렇게 네. 관계가 좀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예. 예,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발표한 날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네. 매출 비중은 전기차 2차 전지가 한 20%라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삼성 SDI의 이런 조립 장비를 납품을 하고 향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핵심은 저는 폴더블폰 쪽입니다. 폴더블폰 쪽에서 그 요즘에 UTG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 모델은 그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 요즘 모델 같은 경우 그 갤럭시 Z 플립은 이 UTG라고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단단하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근데 유리를 넣으려면 그걸 깎아줘야 돼요. 정밀하게. 근데 그 장비를 필옵틱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에 폴더블폰 쪽에서 한번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난 9개 분기 동안 적자 났는데 드디어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픈 각은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전에 주가가 13,000원대인데 아직도 1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이미 전고점 넘어섰는데 덜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좋고 주가도 싸니까 한번 필옵틱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뭐 네. 2차 전지, UTG, 흑자 전환, 네. 뭐 다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단어들인데 필옵틱스 저희가 또 기대감 가지고 그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